네,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도 섹터를 통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.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자, 이쪽 섹터에 관한 급등락의 이슈가 좀 있었죠. HLB가 삼수 도전에 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. 사실 승인 불발, 풋모커가 불발되고 나서 주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우선 지금 뭐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특수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은 몇 개 어떤 대형 제약사들을 제외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의 어떤 그 보안 요청서에 대한 요구,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당사의 어떤 대표이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한 다시 한번 이제 시도에 대한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과는 지금 당장 어떤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런 이슈에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특수성은 뭐 그전부터 인지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특히 이제 HLB가 이 신약 승인, 뭐 재도전에 대한 의지를 좀 했었는데, 이제 과거에 작년 5월이었죠. 한 번 또 받았던 상황에서 두 번째 받는다. 그리고 이걸 5월에 다시 도전한다. 참 뭐 이거는 뭐 사업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이제 저희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을 참 예상을 하는 부분도 이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펀더멘탈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,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당분간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 이슈에 의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. 혁신 치료제 어떤 지정이라는 좀 이슈가 좀 나왔는데, 뭐 당장 어떤 이 실적으로,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임상 상상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고,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판한 이후에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지만, 뭐 주가는 뭐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나. 그리고 이런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혹할 수가 있어요. 매매에 대한 관점이 유동성이 굉장히 단기간에 집중됐다가 또 단기에 빠져나가는 특성도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트레이딩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음. 네. 사실 제약주들은 뭐 개별적인 호재에 오늘 또 상한가에 직행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하나의 호재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. 예전처럼 특정한 섹터가 묶어서 간다고 하기에는 요즘 시장은 좀 다른 기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는 FDA 승인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또 거기에다가 학회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좀 심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 HLB 쪽에 관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린 이런 심리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, 부장님은? 저는 좋게 보진 않고 네. 있어요. 뭐 그전에도 이 하한가로 떨어지고 오늘도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장 끝나고 또 파악을 해야 되지만, 어떤 개인들의 그런 매매 패턴이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제 HLB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은 한두 번씩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슈나 플로어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, 뭐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정보의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도 지금은 HLB도 마찬가지예요.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커지고,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세요. 우선
그 제약바이오 많이 알고 있으시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하는 그 제약바이오 회사거든요. 어떤 대장주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본질 자체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금을 투자해야 되고 새롭게 지금 올라오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1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지스나 뭐 이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고 또 섹터도 어떤 CMO 기업이잖아요. 뭐 그런 기업도 이제 셀트리온처럼 좀 안정화되면서 실적도 나오면서 좀 판매 루트나 또 이제 고객사가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맥락상은 좀 틀려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HLB나 이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에 성장주기 때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말씀드렸던 이 셀트리온 또 이제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주로서 좀 접근을 하는 그 맥락 자체를 좀 다르게 하고 접근하는 전략에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또 HLB 쪽으로 급격하게 몰렸던 이러한 수급들이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제약주들은 이번 주에 슈퍼 주총 위크라고도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일부에서 금양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상패 위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런 악재가 낄 수 있는 제약주들 혹은 좀 주목을 할 만한 제약주들 이런 것들 있다면은 몇 가지 좀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기술 특례로 많이 상장한 기업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화됐지만 뭐 매출액이 50억이 안 넘어도 어떤 기술 특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좀 많이 좀 허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을 좀 따지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주총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주총 쪽에 당연히 좀 이익이 나는 기업이 배당을 하잖아요. 주총의 가장 큰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제 관심사가 전 배당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이 배당이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. 생각보다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배당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지스 그리고 좀 셀트리온에도 배당금도 얼마일지 좀 주주분도 많으시잖아요. 그것도 있는데 뭐 JW 뭐 중해제약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이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주 초기 전에 또 이제 뭐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표이사나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주 바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주총 위크를 앞두고 우리가 또 피해봐야 할 기업도 있고요. 또 배당에 관한 추가 언급이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유럽 폐암 마켓, 또 미국 암마켓 이런 게 이제 3월, 4월 쭉쭉 있는데 그리고 FDA 승인 관련해서도 일정들이 있잖아요. 부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기술 수출을 이룰 만한 제약주들이 좀 있다면 그쪽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중요한 게 기술 수출한다면 반환하는 오히려. 패턴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옛날보다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좀 기술 수출한 다음에 반환을 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라이센스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술에 의해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술을 수출한다. 대표적으로 유한양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검증된 어떤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
의료기기, 또 이제 보톡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뭐 중국,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수출이나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시장 자체도 해외 쪽의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도 뭐 제품 자체가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이 R&D를 통해서 해외 기업들과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쪽 안에서도 여러 다른 어떤 AI와 관련돼서 해외 기업들과 R&D를 많이 맺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1순위로는 역시 이 미용 쪽에서의 제약바이오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뭐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분쟁으로 서로 약간의 어떤 주가를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 이 기업들 자체가 수출은 지금 내 쪽 그 기업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톡스와 이 미용 쪽에 관련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1순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. 네.